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예로 들어서 해볼 거고요. 상가 2개를 보유 중인데 한 건은 단순 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거고 다른 한 건은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할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홈택스 입력 화면은 2025년 5월 화면입니다.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인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잠깐 확인해 볼 건데요.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하는 부분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면 작성이 수월해지니까요. 홈택스에서 본인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은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나의 홈택스 메뉴를 선택하고요. 나의 홈택스 팝업 창이 뜨면 소득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지급 명세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지급 명세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202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귀속 연도가 2024년인 지급 명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홈택스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 상자 클릭하면요. 신고에 사용할 신고서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신고서를 선택하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인데요. 이 메뉴를 선택해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팝업 창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알려주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 탭에서는 신고서 작성 때 필요경비 입력에서 기준율을 사용할 경우에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화면 사례의 신고일은 이번 신고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한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임대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만일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어서 기준율을 적용할 거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신고인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안내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때 단순 경비율은 적용하면 안 되는데요.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은 직전 연도 임대수익 금액이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수익 금액이 이것보다 크면 기준 경비율을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사례의 경우는 수익 금액이 2,400만원을 넘어서 기준 경비율로 안내된 상황인 거고요. 다음으로 신고 안내자료 탭에서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적용될 임대사업 총 수익금액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했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임대사업 수익금액을 사업장별로 볼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았던 것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받았던 것 합산해서 수익금액으로 잡힌 것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금액이 본인이 신고할 금액이 맞으면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혹시 차이가 있다면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정확한 임대수익 금액을 적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안내되는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려보면 이번 신고서에서 적용할 가산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산세 부과된 게 없으면 신고서 작성할 때도 가산세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시간을 갖고 이 신고 도움 서비스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실제 신고서 작성이 더 쉬워질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내용 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 신고서 선택해서 정기신고 선택합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이 시작됐는데요.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는 우선 신고인 본인 주민번호 확인해 보고요. 옆에 있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신고인 본인 정보 불려오는데요. 내용이 모두 맞으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이 넘어가면서 팝업 창이 뜨니까요. 여기에서 이번 신고서에서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은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상황이니까요. 근로소득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적용하기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각 소득 종류별로 신고할 소득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 앞에서 선택했던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만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 내역을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 사업소득부터 작성해 보면요. 사업소득 상자에 있는 0원이라고 적힌 금액 부분 클릭해 주면요. 임대사업 소득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임대사업장별로 소득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혹시 신고할 사업장이 화면에 자동으로 불려와 있지 않으면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 클릭해서 직접 사업장을 등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화면 사례에서 보면 임대사업장 두 곳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신고서에서는 임대 A 사업장은 단순 경비율을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임대 B 사업장은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볼 건데요. 각 사업장별로 이 필요경비 적용 방식 설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임대 A 사업장에 붙어있는 수정 버튼 클릭하면요. 해당 사업장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신고 유형 항목에서 단순 경비율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면요. 단순 경비율 선택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창이 뜨는데요. 기준 경비율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로는 신고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니까요. 본인의 신고 유형을 꼭 지켜서 제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임대 B 사업장을 간편장부 신고로 설정해 볼 건데요. 역시 수정 버튼 클릭하고요. 역시 신고 유형 클릭해서 간편장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저장해 주고요. 여기까지 각 사업장에 대한 신고 유형 설정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각 사업장별로 소득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명세에서 입력하기 버튼 클릭하고요. 그러면 사업장별 임대소득을 입력하는 화면이 시작되는데요. 화면에서는 우선 임대 A 사업장 입력 화면이 나온 거고요. 이 임대 A 사업장은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장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위해서 입력 수정 버튼 클릭하는데요. 그러면 팝업 창에서 지금 신고할 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국세청에서 파악한 금액 그대로 신고할 건지 물어보고요. 신고할 임대사업장이 본인 소유인지를 물어보는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모두 예로 선택했고요. 그러면 방금 선택한 내용에 따라서 총 임대수익 금액 1000만원에 대해서 해당하는 단순 경비율 비율인 41.5%는 필요 경비로 적용됐고 나머지 585만원은 임대소득 금액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안내된 금액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금액하고 다르다면 총 수익금액 부분을 클릭해서 본인이 신고할 정확한 금액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된 내용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맞으면 입력하기 클릭해 주면 작성한 내용이 소득금액 명세 부분에 등록되고요. 다시 저장해 주면 이 내용이 임대 A 사업장 내용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임대 A 사업장의 임대소득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 경비율이 적용돼서 소득금액 585만원으로 등록이 됐고요.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업장인 임대 B 사업장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임대 B 사업장은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할 거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작성부터는 2파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